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이제 또 해외 축구가 또 올라왔습니다. 유로레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같이 한번 달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부터 역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경기 같은 이제 맨유가 조금 달라졌죠. 이제 마이클 캐릭 체제에서 조금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고 최근에 또 홈 경기도 역시 또 상당히 또 좋은 리듬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에서 올 시즌 이제 7승 3무 2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홈 경기가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아시다시피 맨유가 작년에 또 부진했기 때문에 올 시즌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역시 또 유럽 대항전을 뛰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역시 또 리그만 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도 무엇보다 약간 조금 맨유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파죽의 3연승입니다. 파죽의 3연승에다가 지금 4위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 근데 약간 이제 맨유가 또 유달리 토트넘한테 최근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8경기 동안 거의 또 4시즌 거쳐서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상대전에서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지금 부상자도 거의 다 또 합류를 했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 시즌 이제 어시스트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팀 어시스트를 또 12개는 또 뽑아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맨유의 뭐 중원의 또 밸런스나 공격진의 밸런스가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 지금 현재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아시다시피 홈보다 원정이 조금 더 좋은 팀인데 지금 현재 역시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큽니다. 뭐 히샬리송, 메디슨, 클룹셉스키, 쿠두스, 베탄쿠르, 포로부터 스펜스, 뭐 단소까지 부상이다 보니까 7 멤버 9명이 결장으로 조금 빠져 있고 뭐 일단 무안이나 이런 자원들이 아직까지 조금 첫 골이 없죠. 첫 골도 없고 솔랑케가 또 복귀하는 경기인데요. 솔랑케도 실제 부상 여파가 좀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요 경기는 맨유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토트넘이 포스테콜로 감독이 약간 팀을 망쳐놨어요. 물론 또 이제 약간 뭐 유럽 대항전을 입장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또 리그도 겨우 잔류를 했고 실질적으로 올 시즌도 또 리그 성적이 상당히 또 부진하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맨유의 상승세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맨유 사이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핸디 값이 약간 조금 관건인데요. 조금 고민은 됩니다.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3.5 기준점이더라도 약간 오버가 좀 땡기긴 땡겨요. 땡기긴 땡기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2.5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아무튼 이제 이 경기는 조금 오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원래 또 두 팀들이 또 난타전이 또 빈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뭐 최근에 또 맨유가 상대 또 실점도 많고 득점도 상대 또 잘 뽑아주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또 맨유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라이오와 오비에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비에도 경기 보시면은 되게 또 재밌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비에도가 생각보다 그냥 내려앉는 팀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또 바셀전도 그렇고 상당히 또 공격적인 스탠스를 잘 끌고 가는 팀인데 약간 득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임팩트가 좀 약하죠. 골에서 약간 조금 뭐랄까 조금 활력소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고 공격진들이 뭐 론던도 지금 조금 떠나고 비냐스나 이런 자원들 어떻게 보면 또 카솔라 이런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카솔라도 이제 약간은 조금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또 원정이 부진해요. 원정이 또 1승 2무 8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또 라요가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실질적으로 2대1로 조금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경기는 또 아시다시피 상당히 또 퇴장 이슈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3연패로 지금 빠져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라요가 또 마드리드 지역이에요. 마드리드 지역에 홈발을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다가 올 시즌 약간 이제 홈에서는 2승 6무 2패이랍니다. 근데 약간 조금 강팀들과의 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고전을 했었고 오늘 약간 데프루토스가 또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조금 이제 라요승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라요의 이제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올 시즌 약간 조금 그런 내용인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오비에도의 원정 성적이 조금 바닥을 찍고 있다. 그리고 또 오비에도가 또 지금 현재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직전 경기 이제 조금 지로나전은 조금 승리를 하긴 했죠.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전까지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이 경기 원정부진에 조금 오비에도 라요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 핸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언어반은 뭐 두 팀 다 약간 최근에 약간 실점도 약간 늘어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공격진들이 그렇게 조금 활로를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도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해요. 다만 이제 뭐 예전에 또 세군다 2부 리그에서 라요 홈에서는 또 4대1로 또 오비에도를 격파를 했다는 점들은 조금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어반은 패스하시고 라요 승을 조금 좋게 고려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프라이부르크와 브레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약간 홈발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홈에서의 경기를 때는 원래 또 원정 경기가 또 부진해서 그렇지 홈 성적들은 꾸준하게 조금 성적들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약간 슈트가르트 원정에서 뭐 나름 또 약간 내려앉았었죠. 내려앉았다가 데미로비치한테 한 골을 먹히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극장골을 조금 허용하는 지난주 경기가 좀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유로파 리그를 조금 노리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도 약간 홈 경기 내에서는 또 이제 약간 조금 순위를 조금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홈 성적이 좋아요. 홈에서만큼은 5승 3무 1패입니다. 5승 3무 1패로 상당히 또 홈 경기 강세를 조금 보여주는 분들이 프라이부르크의 조금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도 이제 8경기 동안 홈에서는 무패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8경기 동안 홈 성적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약간 조금 1패 당하고 나서 조금 8경기 동안 무패 행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또 브레멘 같은 경우는 역시 시즌 내내 약간 이제 그 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비진들에서 아직까지도 바이저, 슈타르크, 베버, 피퍼 이런 점들의 또 주축 멤버들이 조금 부상이 조금 있고요. 아구가 이제 약간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역시 수비진들의 결정자들은 상당히 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도 약간 오늘 슈미트나 비텐쿠르트 이런 자원들이 조금 복귀를 한다면은 그나마 조금 최근의 라인업 중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습니다만은 브레멘이 또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상적인 라인업을 끌고 왔을 때도 조금 유난히 또 약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특히 또 이제 약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늘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용인 역시 약간 조금 프라이부르크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감독 교체에 또 들어갔어요. 감독 교체에 또 브레멘이 조금 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 검증된 감독이 아니라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조금 브레멘의 복귀자들이 조금 일부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약간 역배당이 빠질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요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 경기는 약간 다득점도 괜찮아요. 2.5 기준점에 오바도 역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고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인츠와 아우쿠스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웃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또 한번 이변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그죠? 또 바이른과의 또 바이른 더비에서 또 바이른 미넨을 또 2대1로 격파를 해냈고 장크르트 파울리 원정에서 또 홈 경기에서 2대1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4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근데 또 마인츠도 최근에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라이프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들의 상승세가 제대로 지금 맞대결을 조금 펼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득점도 지금 준수한 상황이고 두 팀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역시 또 난타전의 가능성을 먼저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두 팀들 이제 득점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페이스라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입니다. 특히 또 아웃국 같은 경우는 클로드 모리스가 최근에 또 페이스가 조금 올라왔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인츠가 또 리그 꼴찌까지 쳐져 있다가 다시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1월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조금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오늘 경기는 아웃국의 수비진들이 약간 조금 문제는 좀 될 수 있을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전 수비수 지아눌리스, 마트시마, 또 하우엘리우 이런 자원들이 지금 현재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수비진들의 결정들은 아웃국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다. 난타전이 먼저입니다. 여기는 2.5번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가운데 또 마인츠 사이드로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팀 다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지만은 아웃국의 수비가 조금 오늘 좀 취약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최근에는 또 무엇보다 양 팀들은
득점도 잘 되고 있고 실점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를 먼저 생각하시고 승패라름은 조금 후자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볼프스부르크와 역시 도르트문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볼프스부르크 지금 현재로 약간 올 시즌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또 알고 있던 그때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아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보다 이제 약간 조금 부상 이슈가 무엇보다 조금 심각하죠. 뭐 아모우라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득점을 조금 잘 꼽아주는 그런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약간 감독과 불화설이 있어요. 일단 역시 선수단과 약간 감독의 불화설로 실질적으로 약간 바우어 감독과의 사이가 조금 좋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감독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죠? 시모니스 감독에서 바우어 감독체를 조금 변화를 조금 안고 갔는데 새로 부임한 감독하고 선수단들의 마찰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조금 풍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경기력 자체가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팀부리가 조금 어수선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빈이나 빈머 이런 점들의 부상도 조금 아쉽고 여러 가지 조금 공수양면의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들도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또 이제 약간 감독 바뀌잖아. 감독 바뀌면은 어떤 팀이든지 감독이 약간 선수단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약간 조금 원래 또 초반에 조금 불화가 좀 있기 마련이거든. 기존에 또 감독하고 또 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런 마찰들이 약간 볼프스부르크는 조금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르트문트는 이제 또 올 시즌 성적이 괜찮아요. 13승 6무 1패야. 1패밖에 없어. 그럴 정도로 작년에 이제 원정에서 너무 부진했죠. 그런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약간 정신을 차렸다. 특히 또 이제 원정에서도 올 시즌 5승 4무 1패로 일단 원정 10경기 동안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엠네찬, 뭐 자비처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는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또 라인업들의 복귀가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지라시가 또 상당히 또 팀을 조금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라시가 약간 피케 실축을 했죠. 그러면서 조금 아쉽게 역시 또 도르트문트 핸디를 조금 노렸었는데 그거 하나 더 들고 왔어야 됐어요. 지난주에 그지? 그 박스가 하이덴하임과 3대2였죠. 3대2 그죠? 그랬었는데 지라시가 피켓 실축을 했어. 그게 너무 아쉬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전반전 보고 1대1 보고 잤었거든요. 마지막에 또 골을 먹혔잖아. 1대1 보고 잠이 들어가지고 눈을 떴는데 3대인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제 도르트문트 지난번에 지라시의 피켓 실축이 있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볼프스부르크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다. 감독과 선수단들의 불화설들이 조금 팀 내 만연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는 역시 돌문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잘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일단 요 경기 뭐 어차피 지금 양 팀들의 맞대결도 역시 난타전이 또 빈번한 매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돌문사이드, 오버사이드 괜찮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장크르트 파울리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현재 경기력은 좋아요. 경기력은 또 나름 또 무시할 수 없게 지금 4위 자리까지 조금 치고 올라왔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운다프 같은 스타일은 조금 그렇게 조금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약간 데미로비치나 운다프 요 조합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죠. 근데 약간 최근에 또 유로파 일정도 뛰었고 주중에 또 이제 FA컵도 뛰었고 뭐 리그 경기도 치르고 이러다 보니까 주전 멤버 피로도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업 자원들이 그렇게 약간 탄탄하지 못하고 약간 슈투트가르트가 약간 주전 멤버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은 팀이라는 점에서는 오늘 경기가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또 올 시즌 약간 작년에 도르트문트 같이 홈에서는 극강이야. 슈투트가르트와 홈은 극강인데 원정 성적은 5승 1무 4패입니다. 5승 1무 4패로 약간 5월 성적을 겨우 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슈투트가르트 조금은 이제 약간 신경을 좀 쓸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인데 역시 그래도 약간 장크르타 파울리가 지금 현재로 홈에서 지금 리그 득점 꼴찌입니다. 홈 경기만큼은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경기는 요렇게 조금 너무 큰 핸디나 조금 요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두시기에는 슈투트가르트의 원정 성적의 부진도, 그리고 또 주중 컵 대회 일정, 유로파 일정부터 지금 한 그 2주 넘게 타이트하게 조금 일정을 치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조금 위험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조심스레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는 언어바도 약간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언어바는 패스하시고 일반 승만 살포시, 아주 살포시 그냥 조심스레 추천만 드려보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오늘 뭔가 조금 사고가 난다면 슈트가르트 쪽이 좀 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피로도가 조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하이덴하임과 함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함부르크가 하이덴하임 상대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전에서 최근에 조금 압도를 했었어요. 2부 리그 시절 때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또 7경기 동안 이제 또 하이덴하임 상대로 예전 또 클라인디스크가 하이덴하임에 있었을 때도 실제 또 함부르크가 상당히 또 저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요 경기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또 함부르크를 가자니 함부르크가 이제 원정 성적이 너무 떨어지죠. 홈 대비해서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손이 가지 않고 함부르크의 정배당도 실제 조금 납득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하이덴하임에 가자니 하이덴하임도 조금 뭐 쉬머나 이런 자들이 득점도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요게 그냥 통으로 조금 날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조금 함부르크 사이드로 배당 빠지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납득은 돼요.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 조금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 성적이 올 시즌 원정 9경기 동안 3무 6패야. 3무 6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데요. 만약에 본다면 오늘이 약간 첫 승 타이밍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해요. 약간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메인감은 내시면 안 된다. 아시겠지? 두 팀 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상대전의 강점들 이런 부분을 역시 또 함부르크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패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네요. 언어바는 패스고요. 역시 또 함부 사이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스날과 썬덜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덜랜드.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팀이죠. 지금 현재로 또 나름 또 리그 내에서 뭐 1부 리그급의 저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됐던 전력들이 전부 다 일단 복귀를 했기 때문에 나름의 또 긍정적인 요소는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또 무엇보다 아스날도 지금 부상자들이 거의 다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라인업들이 상당히 또 좋아지다 보니 무엇보다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외대고루하고 팀버르까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라인업들 중에서 뭐 무엇보다 이제 조금 이제 풀 전력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조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썬덜랜드 상대로 이제 또 9승 3무로 뭐 최근에 또 13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가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또 긍정적입니다. 뭐 최근에 또 이제 약간 첼시와의 또 약간 컵 대회 일정이 있었죠. 컵 대회 2차전이 좀 있었는데 공연 약간 이제 무승부나 약간 조금 언더로 추천을 드렸던 내용이었죠. 근데 약간 마지막에 또 극장골을 넣으면서 그 경기마저도 또 승리를 거둬갔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고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약간 썬덜랜드 원정에서는 2대2의 또 무승부가 조금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썬덜랜드의 저력을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 또 아스날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들은 또 의외 또 이제 또 아스날의 또 압도적인 경기력들이 조금 나왔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건 약간 썬덜랜드 조금 이쪽으로 배당 하락은 조금 납득은 안 된다. 역시 또 저는 아스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고민은 되긴 되는데요. 뭐 양 팀들의 맞대결이 또 워낙 또 난타전이 또 빈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를 살짝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일단 승패라는 역시 또 부정할 수 없는 이제 부카요 사카만 복귀하고 또 메리로만 복귀하면 돼요. 자,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아스날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고, 약간 이제 또 오버로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본머스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스턴 빌라. 에스턴 빌라. 지난번의 경기가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 우리가 또 브랜드포트와의 경기 때는 약간 이제 승패라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홈 경기 내에서 패배까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 경기는 약간 승패는 패스하고 오바로 접근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오바만 조금 추천을 드렸고 뭐 약간 브래드포트전에서 약간 1대0의 패배를 또 홈에서 당하면서 조금 그랬었죠. 근데 그 경기가 또 우리가 패스를 했던 이유가 와킨스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와킨스 빠지는 경기는 그래도 한번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요렇게 좀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와킨스가 또 복귀를 합니다. 복귀하는 경기고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본머스도 또 홈 성적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홈에서는 6승 4무 2패로 홈에서는 또 굳건하게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뭐 브룩스나 뭐 크루피 이런 자원들의 득점력도 상당히 또 올라와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보다는 조금 오버가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빌라도 공격적인 팀이죠. 공격적인 팀이다 보니까 뭐 득점도 많지만은 실점도 많은 팀이고 뭐 본머스의 또 홈기세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여기는 일단 오버사이드로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버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스턴빌라 원정 경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물론 또 준수하긴 합니다만은 홈 대비에서는 약간 조금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해서 약간 오버만 추천을 드리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번니와 웨스트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웨스트햄이 과연 또 이렇게 정배당을 받을 입장이냐,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된 내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번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고요. 웨스트햄도 원정 경기에 또 바닥을 찍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금 손이 안 가요. 약간 이제 무엇보다 또 약간 하이덴하임과 함부르크 같은 그런 내용으로 약간 손이가 안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두 팀 다 이제 19위, 18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이 경기는 약간 양 팀들의 공격적인 운영은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또 이제 약간 웨스트햄도 약간 물갈이 조금 들어갔고 파케타나 이런 자원들 또 팔아버렸고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고 실제 번니도 최근에 무엇보다 조금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이런 내용이라면은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두 팀 다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다 해볼만해요. 해볼만한 내용이고 약간 번니 역배 나오더라 조금 이변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2승 4무 6패로 원정만 가면 실점이 너무 많아져.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이 경기는 일단 오바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를 먼저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풀럼과 에버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에버튼이 잘 이기지를 못해요. 잘 이기지를 못하는데 또 잘 안 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에버튼이 최근에 또 5경기 무패 행진을 조금 달려주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1승 4무야. 1승 4무로 상당히 또 무승부 비율이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의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양 팀들의 매첩을 오늘 약간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시고 조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특히 또 이제 약간 뭐 풀럼도 약간 시즌 뭐 그렇게 경기력에서 득점력들이 그렇게 조금 준수한 편도 아니고요. 특히 또 에버튼과의 또 매치에서도 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에버튼이 뭐 풀럼전에 되려 또 더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상대전에서 조금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약간 무승부각도 좀 보이는데 에버튼 프렌이 제일 좋아 보여요. 요 경기는 아시겠죠? 에버튼 프렌이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돼야 되고 약간의 무승부 가능성도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약간 무승부나 프렌 사이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이는 경기네요.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면은 나름의 또 흐름이 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또 에버튼 역시 또 최근에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만은 잘 지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팀이기 때문에 조금 전 에버튼 프렌이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두시고 약간 2.5 기준점에서는 언어반은 그래도 약간 조금 패스. 굳이 또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반은 지금 오바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조금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울버햄튼과 첼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첼시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첼시도 주중에 또 컵 대회를 치렀습니다. 컵 대회 여파도 조금 있는 데다가 실제 또 이제 맨시티와 그 아스날과의 또 이제 또 원정에서 조금 이제
1차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라인업들을 끌어올렸죠. 그랬던 내용들이 조금 주전 멤버들의 조금 체력 이슈들을 조금 안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콜파머나 이런 자원들을 조금 아끼긴 했어. 근데 약간 이제 약간 뭐냐면은 울버햄튼전에 고전합니다. 실질적으로 울버햄튼이 또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남은 경기 내에서 무조건 승점 3점을 노려야 되다 보니까 울버햄튼이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울버 원정에서 상당히 또 고전하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승패 완전히 패스를 하셔야 돼요. 물론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또 11월 9일 날 또 홈에서는 3대0으로 또 극복을 해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실제 양 팀들은 만날 때마다 난타전이야. 보통 이제 또 올 시즌 리그컵 일정도 조금 치렀을 때는 홈에서 울버햄튼 홈에서 3대4로 7골이 났던 경기였어요.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실제 약간 이제 울버햄튼 원정에서는 뭐 더 난타전이 펼쳐질 정도로 7골, 8골 이런 식으로 조금 펼쳐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첼시 사이드보다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만날 때마다 난타전이에요. 첼시 일반승 노리시기보다 그냥 2.5바가 더 배당도 좋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배당 욕심내지 마시고 첼시는 울버 원정에서 고전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승패는 조금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르셀로나와 마요르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마요르카도 약간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최근 안 터주고 있던 득점들이 무리키가 폭발하면서 세비야도 또 4대0으로 또 잡아내고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긴 했었는데 역시 또 원정 경기는 조금 취약합니다. 홈 대비해서 원정 경기에서의 아쉬움들은 뭐 살포시 또 홈은 또 마요르카 섬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긍정적이지만 원정에서는 1승 2무 8패야. 약간 이제 약간 스페인 본토 원정에서는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홈 성적은 10전 전승이에요. 10전 전승을 또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누캄프로 지금 이제 옮기고 나서 이제 또 6연승이죠. 홈 6연승, 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또 누캄프에서는 또 불패시나 조금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제 바셀 사이드로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을 조금 품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또 야말 폼이 조금 계속해서 조금 좋아요. 그리고 또 레반도프스키도 최근에 또 라인업에서 조금 적극적인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특히 또 무리키가 또 올 시즌 15골을 꼽아주고 있긴 하지만은 특히 또 원정만 가면은 조금 유달리 또 실점도 조금 늘어난다는 점에서 여기는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셔도 좋겠다. 뭐 최근에 또 바르셀로나가 마요르카전에 4연승입니다. 4연승에다가 또 최근에 또 19경기 동안 17승 2무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19경기 동안 패배 없이 상당히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바셀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핸디값 잘 설정을 해보시기 바래요. 핸디값도 여러분들의 조금 선택지가 조금 잘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고배당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올 시즌 이제 또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네이맨과 헤라클레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맨이 달라졌어요. 네이놈이 달라졌다. 자, 원래 또 이제 네이맨 같은 경우는 약간 득점력이 좀 아쉬웠어요. 늘 또 이제 약간 일정 수준 중위권 성적들의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었는데 옷은 왜 이렇게 잘할까? 요걸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린센이 복귀를 했습니다. 린센이 원래 또 이제 페이노르트의 에이스였어요. 정말 날라다니던 시기였어. 전성기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약간 린센이 우라와로 이적을 했어요. 우라와로 이적해서 한 몇 년 동안 조금 제대로 된 활약들을 못 보여줬습니다. 실제 라인업에서도 조금 거의 조금 출전 기회가 조금 적었을 정도로 린센이 그냥 이제 일본에서 한 2년 3년 놀다 왔어.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린센이 페이노르트로 다시 또 네이맨으로 조금 네덜란드 리그로 복귀하고 나서는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의 페이스가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제 5득점에다가 어시스트 7개요. 일단 그럴 정도로 공격 지표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오가와나 또 겐토 이런 자들도 상당히 또 이제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공격 라인업에도 상당히 또 임팩트가 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네이맨 무엇보다 좀 페이스 미쳤습니다. 올 시즌 이제 약간 양강 체제 어떻게 보면 일단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알크마르나 페노르트가 약간 끼긴 했었죠. 예전에 또 아약스하고 요런 체제에서. 이제 약간 네이맨의 또 시대가 조금 오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홈 성적도 6승 2무 1패야. 6승 2무 1패로 상당히 또 극강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지금 현재로 일단 9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또 헤라클레스는 원정이 또 쥐약입니다. 지금 현재로 헤라클레스 원정 11경기 동안 1승 1무 9패예요. 그런데다가 상당히 또 많은 실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리그 일정도 지금 현재로 5연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직전 경기 시타르전에서는 조금 승리를 거두긴 했죠. 그런 의미지만은 최근에 그 전까지 또 5연패를 조금 달렸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경기는 이제 약간 갭 차이가 좀 나는 경기입니다. 역시 또 네이맨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상대전에서도 최근에 또 역시 또 네이맨이 상대 또 원정에서 4대1로 또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을 정도로 1차전 매치도 상대 또 긍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홈 경기 강세와 또 원정 경기 약세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네이맨 사이드에서 조금 고배당 산출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3.5 기준점이지만 요 경기도 또 오버도 좋아 보이긴 해요. 또 네이맨도 약간 실점은 조금 높은 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버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나름의 또 흐름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요 경기는 네이맨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랑스와 스타드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랑스 무엇보다 이제 올 시즌 또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과의 승점 차가 2점 차가 나고 있어요. 2점 차.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1위 탈환에 또 의지를 조금 갖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지금 최근 랑스가 홈 경기가 너무 좋아. 홈에서의 경기는 지금 현재 랑스는 조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올 시즌 홈 페이스는 미쳐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홈 경기 지금 현재 9연승입니다. 9연승. 9연승에다가 10경기 동안 9승 1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랑스가 제일 긍정적인 내용들이 무엇보다 이제 약간 홈에서 지금 10경기 동안 실점이 4실점밖에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리그강이 또 되게 또 실점이 많은 팀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근데 랑스가 오시는 홈에서는 10경기 동안 실점이 4실점밖에 없다. 이럴 정도로 탄탄한 수비 밸런스에서 공격력까지 뿜어내고 있는 단계라는 점들은 실제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반면 또 스타들은 약간 조금 뭔가 좀 이제 마탱이가 좀 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선수를 다 팔아버렸죠. 테리어 팔아버리고 도쿠 팔아버리고 그리고 칼리무엔도 팔아버리고 이런 행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전력은 좀 아니고 예전보다 조금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로 리그 내에서도 약간 지금 현재 실점 균열도 조금 나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랑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랑스가 또 스타드렌 상대로 11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랑스가 스타드렌전의 강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 비록 양 팀들이 조금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최근 11번 중에서 5승 6무로 실제 랑스가 또 5번의 승리를 거뒀고 6번은 무승부가 조금 났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올 시즌 랑스는 좀 달라졌단 말이지. 랑스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이제 홈 경기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스타들은 원정에서 조금 실점이 조금 높아져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용인 충분히 또 랑스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는 되겠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랑스의 또 홈 수비력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조금 패스를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제노아와 또 나폴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아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감독 교체 이슈 이런 부분들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금 경기력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못하죠. 최근에 약간 조금 리그 14위를 달리고 있는데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고 있고 볼로냐전의 승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나폴리가 지금 정배당을 조금 받았는데요. 나폴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심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약간 조금 챔스 일정, 역시 또 리그 일정 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내용적으로 좋을래야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줄 수는 없다. 특히 또 원정에서는 6승 1무 5패로 조금 아쉬워요. 홈 성적은 극강인데 원정 경기는 상당히 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올 시즌 홈은 이제 8승 3무거든. 8승 3무로 11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요. 원정만 가면은 조금 작아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경기는 승패 저는 조금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된 내용이고 역시 딱 요 경기는 약간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언더로만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승패라름은 저는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뉴캐슬과 브랜드포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뉴캐슬은 아시다시피 또 홈에서는 강합니다. 홈 경기만큼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뉴캐슬의 퍼포먼스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 무엇보다 브랜드포트도 조금 최근에 경기력 반등세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 특히 또 7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직전 에스턴 빌라를 또 원정에서도 잡아냈다는 부분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실제 또 뉴캐슬이 약간 무엇보다 조금 부상자가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도 과히 조금 좋은 소식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중에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맨시티와 또 어떻게 보면 경기를 또 치러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 또 자존심 맞대기를 했죠. 그죠? 그랬던 내용에서 조금 패배를 당했다는 것도 상대 또 내용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여파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약간 브랜드포트 역시 또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역배나 프랜사이드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여기는 오버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오버 사이드로 먼저 생각하시고 약간 조금 역배당이나 프랜사이드도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네요. 근데 오버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비야와 지루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야도 최근에 약간 경기력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생각보다 이제 약간 마요르카 원정에서 대패가 좀 있긴 했지만은 득점이 조금 잘 되고 있어요. 실점도 많고 득점도 조금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산체스가 조금 부활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실점이 너무 많아요. 실점이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7경기 동안 지금 현재로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루나도 최근에 이제 약간 무엇보다 뭐 반등세를 조금 만들어 가다가 직전에 또 오비에도 상대로 또 패배를 당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내용이었죠. 근데 지루나도 약간 이제 바나트나 이런 공격자들의 폼이 또 좋은 가운데 있고 원정에서는 또 실점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 지금 현재 약간 지루나 같은 경우도 약간 리그 내에서 약간 경기 내에서 실점이 조금 높아요. 22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36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이제 세비야 똑같은 22경기 동안 37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역시 실점률이 상당히 높은 팀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 승패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 경기 역시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비야 7경기 동안 연속으로 실점이 있고요. 지로나도 원정에서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승패는 약간 배제하시고 역시 또 2.5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메넨글라바트와 레버쿠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넨글라바트는 올 시즌 좋을래야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또 큰맘 먹고 영입했던 클라인딘스크가 지금 현재로 계속해서 부상 이슈를 조금 당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라인업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플레아나 이런 자들이 조금 다 팔려나갔죠. 그런 가운데 오신 약간 클라인 디스크, 타바코비치 이런 자원들을 받을 때 기대치가 상당히 또 높은데 타바코비치 혼자서 팀을 끌고 가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단 말이지. 그런 애들이 조금 존재하고요. 반면 또 레버쿠젠도 약간 예전보다 조금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죠?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조금 팀도 약간 분열이 되고 있고 여러 주요 자원들도 전부 다 팔려나가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또 시크가 또 살아나고 있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 뭐 최근에 또 메넨글라바트 원정에서 7연승입니다. 7연승을 달릴 정도로 원래 또 메넨글라바트 상대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쉬운 지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레버쿠젠 자체가 또 원정에서는 약간 조금 기복이 좀 있었던 팀이거든. 뭐 예전에 또 극강의 페이스 한 2년 동안 달렸을 때 그때 당시 이전부터도 약간 조금 메넨글라바트 원정에서만큼은
상당히 또 강했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레버쿠젠은 메넨글라바트 원정 7연승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는 약간 이제 또 메넨글라바트 사이드로 레버쿠젠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는 부분들은 납득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도 약간 역시 또 클라인딘스크는 빠진다. 역시 메넨글라바트는 조금 득점력의 기대치가 조금 낮을 수 있다. 또 실점도 좀 많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 사이드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레버쿠젠 사이드에서 핸디값을 잘 설정을 해서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트벤테와 헤이렌베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벤테 사이드로도 배당 하락이 상당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또 트벤테는 그래도 홈발이 극강이었어요. 근데 예전 같은 극강의 페이스는 조금 아니긴 해요. 원래 또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상당히 또 극강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던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좀 아니야. 근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최근에도 홈에서는 4승 4무 2패 꾸준하게 또 2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나락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헤이렌베인이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원정 성적은 조금 기복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또 트벤테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뭐 그냥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벤테도 지금 이제 뭐 최근 6경기 동안 득점도 없고 헤이렌베인은 벤테의 부진은 또 상당히 또 심각한데 뭐냐면은 이제 약간 벤테가 살아있을 때는 실점이 많은데 그걸 공격으로 약간 커버를 하는 팀이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발생할 수 있는데 여전히 공격적인 성향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지만은 역시 득점은 안 되고 있고 똑같이 실점은 늘어나 있다는 점이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 경기는 트벤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오늘 또 제루키도 복귀하기 때문에 트벤테는 이제 제루키 복귀하면 공격이 훨씬 더 잘 되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긍정적이고요. 아무튼 이제 헤이렌베이는 벤테의 부진이 조금 심각한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 용 역시 또 트벤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이렌베이는 약간 트벤테 원정에서 최근에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오버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오버와 함께 트벤테 사이드에서 한번 또 생각을 조금 잘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피오렌티나와 토리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연 토반꿀이 될 것인가? 이게 조금 관건이죠. 근데 토리노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최근에 잘 비볐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 뭐 레체전의 승리도 있었고 그런 내용인데요. 뭐 코모한테 6등의 패배를 당하고 특히 또 인터밀란전에서는 조금 비볐죠. 인터밀란과의 또 FA컵은 조금 비볐지만은 실제 주중 경기 여파도 좀 있어요. 근데 약간 인터밀란과의 또 경기에서는 실제 인터밀란이 약간 라우타로를 조금 아끼고 역시 또 약간 튀랑이랑 또 보니 요런 약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합들을 약간 시도를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에 비볐던 거는 그렇게 조금 인상적이지 않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무엇보다 이제 피오렌티나가 조금은 이제 약간 1월 이적 시장에서 조금 노력을 조금 하긴 했어요. 원래 또 셀링 클럽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솔로몬 예전 토트넘에서 뛰었던 솔로몬도 또 영입을 했고 뭐 이제 브레시아니 이런 자원들도 좀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격진의 이슈들을 조금 끌고 가고 있다. 또 모이스캔도 또 복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피오렌티나는 뭐 램프티 빼고는 약간 부상자들이 조금 전무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토리노의 부상실은 상당히 또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토방꿀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역시 토방꿀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여기는 약간 조금 라이오 경기 연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라이오 경기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아무튼 저는 약간 피오렌티나 배당이 조금 빠지는 것도 납득은 된다. 지금 현재 피오렌티나는 이제 또 잔류를 위해서 돈 투자를 조금 했는데요. 뭐 솔로몬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세리에서 좀 잘 맞을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적극적으로 한번 피오렌티나를 조금 좋게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이제 약간 피오렌티나가 토리노전에 최근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런 애도 좀 있다는 점에서 약간 피오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시에다드와 엘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시에다드 약간 조금 뭐랄까요? 바스크 지역 팀이죠. 역시 또 바스크 홈발을 제대로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경기력이 조금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알라베스 원정에서 최근에 또 FA컵도 조금 승리를 거두면서 알라베스 원정 약세를 조금 극복하는 내용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또 홈 경기도 또 비볐고, 또 최근에 또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도 승리를 거두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바셀까지 잡았어. 그럴 정도로 최근에 홈 경기에서 뭐 셀타비고도 잡고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쿠보가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전 9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소시에다드는 경기력 반등세를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약간 엘체가 원정이 또 부진하죠.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하고, 지금 이제 라파미르가 또 부상을 당했고,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뭐 그 가운데 또 올 시즌 원정 9경기, 지금 현재로 원정 경기는 4무 6패입니다. 4무 6패.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건 약간 소시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소시에다드 감독 교체를 조금 했죠. 마타라초 감독, 이렇게 조금 변화를 조금 끌고 가면서 갑자기 또 팀 밸런스가 쑥 올라온 느낌,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홈에서 바르셀로나, 셀타비고 이런 팀들을 잡아냈던 저력들을 엘체전에서 조금 발휘할 가능성도 상당히 또 높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은 상당히 또 좋아요. 여기는 엘체보다는 소시사이드에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패스, 소시승은 긍정점,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낭트와 리옹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무엇보다 낭트는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역시 모하메드의 득점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실점은 많고, 공격은 안 되고 있고, 실점은 많은 팀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 리그 3승 5무 12패로 지금 이제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또 최근에 또 부상자들이 많았던 리스 상대로도 패배를 당했고요. 뭐 특히 또 파리FC 상대로도 홈에서도 2대1의 패배, 또 로리앙 상대로도 뭐 2대1의 패배를 당하면서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점이 엄청나요. 엄청난 실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반면 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리옹이 조금 라카제트가 팀을 떠났지만은 최근에 페이스가 미쳤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뭐 톨리소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격 자원들의 상당히 또 엔드릭이나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예전에 라카제트가 있었을 때는 약간 지 혼자 하는 느낌이었거든. 축구에 약간 지 혼자 하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약간 티키타카 좀 잘 되고 있고, 역시 또 공식전 지금 현재로 뭐 유로파도 그렇고요, 10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어떤 경기든지 이 공격 조합들이 상당히 또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약간 리옹이 무엇보다 약간 닭공롤의 그 약간 상징적인 의미였죠. 약간 공격도 잘 되는 팀이지만은 실점도 너무 많은 팀이었는데요. 올 시즌 리그 실점도 상당히 또 줄어들었어요. 공수 밸런스가 갖춰진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리옹의 체급이 예년보다 조금 올라와 있다. 공격은 그대로 잘 되는데 수비 밸런스까지 지금 현재 상당히 또 개선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경기 낭트 프레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요 경기는 리옹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1차전 매치도 리옹 홈이긴 했습니다만은 3대0으로 또 압도적으로 승리를 조금 거둬갔다는 점에서 여기는 리옹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그 가운데 또 2.5 기준점에 오버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역시 리옹은 수비가 좋아졌지만은 낭트는 지금 현재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또 균열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멀티 실점도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긴 역시 또 오버 사이드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리옹승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2.5 기준점에 오버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오늘 경기도 역시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해외 축구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요. 라요 경기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 조금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연기네요, 라요. 라요가 좀 연기가 됐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사유를 조금 한번 또 나중에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라요 경기는 오늘 연기 처리, 침수입니까? 침수라고 하네요. 비가 많이 왔는 모양이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침수로, 경기장 침수로 라요 경기는 조금 연기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 떡값 사냥 한번 또 나서봐야죠. 한번 또 힘을 내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